내가 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진짜 이유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 아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박찬호 메이저리그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박찬호 선수는 94년도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진출을 해서 2000년도인가 18승까지 하면서 특급 투수로 활약을 했던 IMF 시대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의 야구 중계는 주로 새벽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알람 시계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막 졸음 참아가면서 학교를 가고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국민 영웅이었던 박찬호 선수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메이저리거 국민 영웅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투머치 토커, 준 연예인,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편승해서 박찬호의 투머치 도시락, 투머치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찬호 선수가 말이 많은 만큼 반찬도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이미지겠죠. 제가 왜 박찬호 선수의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내 세대가 내가 가지고 있던 당연하다는 생각이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메이저리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투머치 토커 연예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에서 이 오늘 주제의 얘기는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11시에 만약에 우리 집 앞에서 약속이 있다. 우리 집 앞에서. 그럼 저는 10시 40분부터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 성공하신 사업가분들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회생활의 기본과 성실함의 기본은 시간 약속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6%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시대, 저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이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태에 신경 써서 다른 것을 놓칠 바에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을 더 따져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우린 그냥 단순히 출근하기 싫어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걸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과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 평균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3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수도권, 저처럼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평균 출퇴근 시간이 115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출근 준비 시간이 평균 39분이라고 해요. 115, 39, 150, 63. 그러면 저같이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준비하고 드는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 시간에 차라리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자라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장과 직원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 특히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지만 이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엔 나이, 서열, 그리고 상하관계와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좋은 최상의 결과를 끄집어내자가 소통이라면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너가 이행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본적 개념이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외식업의 브랜딩을 하고 메뉴 기획을 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는 연봉과 회사의 간판으로
그리고 직원의 스펙과 능력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사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라떼는 말이야 날리면서 내가 가진 나름의 노하우를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친구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주입시키려고 해요. 요즘 세대는 저축을 안 한다고, 야 너희들은 뭐 욜로는 무슨 욜로야, 결국에 망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70년대 금리는 20%였고 80년대 금리는 10%였고 90년대만 해도 금리가 막 7%, 8% 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거기다 저축을 하냐, 이런 식으로 기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메뉴 기획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신메뉴를 많이 출시하고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진행들을 많이 해봤어요. 메뉴 개발팀에서는 뭐 밤낮 없이 소스 만들고 끓이고 볶고 포장하고 튀기고 지지고 찌고 삶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준비를 해서 기획을 짜서 출시를 하는데 정작 성공하는 메뉴는 극소수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이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담을 잠깐 하자면 저희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메뉴 개발 팀장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셰프였었습니다. 뭐 주방 막내, 완전 막내로 시작을 해서 뭐 호텔에서 어느 정도의 일도 하고 경력도 쌓고 이제 뭐 유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매장도 운영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습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요리는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프랜차이즈 회사나 큰 외식업 기업 같은 데서는 사무실에서 기획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랑 헤드셰프랑 같이 의논을 해서 메뉴를 짜갖고 와서 현장에다가 던져줍니다. 레시피 교육하고 야 이걸 팔아. 그리고 나서 이게 팔았을 때 만약에 매출이 막 높아요. 그러면 맛있군. 역시 내가 만든 메뉴. 그래. 기획은 내가 잘했어. 재주는 곰이부리, 돈은 이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다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주방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수혜 혹은 만족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메뉴가 좋고 맛있고 가성비가 좋고 현장에서도 수월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메뉴도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야 이거 팔지 마 라고 하면 끝이에요. 대충 해 뭐 이러면 끝입니다. 왜? 이 메뉴가 잘 나가면 본사 메뉴 개발팀에서 잘 만든 거고 못 나가면 현장이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이의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신메뉴를 출시를 해서 이게 얼만큼 팔릴 수 있느냐 직결되기 때문에 이 소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을 배려하고 만들어도 현장에서 새로운 걸 출시를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주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 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걸 깨지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특히나 프랜차이즈나 외식업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신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선 이걸 판매하는 주체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다 직원들이 가족 같아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같아서 하는 말은 가족이면 충분해요. 가족의 잔소리라도 이미 충분합니다.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직원들이 내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실컷 힘들게 만들었더니 직원들이 못 판다고 여기기 전에 이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그냥 내 생각 말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작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